무한대분의 1은 0이 아니다 오탄입니다. 왜 수학자들은 수백 년을 무한대분의 1이 0이라는 착각에 빠졌을까요? 중학생 정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근본적으로 무한대분의 1이 0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2단계 입실론 델타 논법의 오류를 말합니다. 3단계 무한소수지만 유한소수인 것들 파이, 루트 2, 무한대분의 1을 말합니다. 4단계는 무한대분의 1을 그래프 도형 물체로 보여드립니다. 5단계는 결론입니다. 1단계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무한대분의 1이 0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진리에 다가가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질문입니다. 오늘 핵심 질문은 무한입니다. 무한은 인간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쉬울 뿐더러 우리 생활 속에 흔하게 접하는 것들입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은 계산에만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 사실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질문 1. 무한대분의 1이 끝이 있는가? 2. 끝이 없다면 한계는 있는가? 3. 어떤 것을 무한히 나누면 0이 될 수 있는 것인가? 4. 선을 무한히 나누면 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무한대분의 1이 끝이 있는가? 1은 변하지 않는 상수이고 변하는 것은 분모뿐이므로 그 끝이라는 곳의 분모를 x라고 가정하면 x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x분의 1의 분모에 1을 더하면 x분의 1보다 더 작아지게 되죠. 항상 더 작은 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끝은 없습니다. 질문 2. 끝이 없다면 한계는 있는가? 한계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한계는 무한대분의 1은 0보다 크다입니다. 0보다 크지만 0과의 거리가 0인 곳이 한계입니다. 그곳이 바로 무한대분의 1의 극한값입니다. 질문 세 번째, 어떤 것을 무한히 나눈다면 0이 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무한대분의 1이 0이 아닐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1을 2개로 나누고 나누어진 조각 모두를 더하면 1이 되겠죠. 1을 2억 개로 나누고 나누어진 조각 모두를 다시 더한다면 역시 1이 됩니다. 0을 한없이 나누고 나누어진 조각 모두를 더한다면 1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한대분의 1이 0이라면 0을 무한히 더해도 0이 1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한대분의 1은 절대 0이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한다면 무한대분의 1은 0, 이 식의 양변에 무한대를 곱한다면 1은 0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데 0을 무한히 더한다고 1이 되지 않으니 무한대분의 1은 0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한대분의 1의 분모가 무한해도 분자 1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간이나 시간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예로 들겠습니다. 무한한 우주분의 유한한 지구는 0이 되나요? 무한대분의 지구니까요. 우주가 아무리 무한해도 지구는 소멸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데요. 당연히 0이 안 되겠죠. 이번엔 시간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무한대분의 우리의 삶 100년, 즉 무한대분의 100은 0인가요? 시간이 무한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 해도 우리가 갑자기 소멸하거나 증발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질문 네 번째, 선을 무한히 나누면 점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공리에 따라 점은 길이가 없는 것입니다. 선은 길이가 있는 것, 점을 무한히 더하면 선이 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0인 점을 무한히 더하면 선인 1이 될 수 있냐는 질문과 일반입니다. 0을 무한히 더해도 1이 될 수 없듯이 점을 무한히 더해도 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선을 무한히 나누면 점인 0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0은 아닌데 0에 한없이 다가가는 그 극한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0은 아니지만 무한대분의 1이 그 극한값은 유한한 크기로 존재합니다. 0에 무한히 다가가지만 0은 아닌 것, 그것이 무한대분의 1의 극한값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값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무한대분의 1의 극한값은 0과의 거리가 0인 곳에 있습니다. 0은 아닙니다. 0과의 거리가 0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거리가 0이 됩니다. 그곳에 무한대분의 1의 극한값이 있습니다. 0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무한대분의 1의 극한값이 0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분의 1의 극한값과 0과의 거리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엡실론 델타 노법의
오류에서 벗어나 무한대분의 1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입실론 델타 논법 강의를 듣다 보면 극한을 정의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극한은 누구 마음대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그 실체를 찾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의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무한대분의 1의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엡실론 델타 논법의 오류를 말합니다. 엡실론 델타 논법은 무한대분의 1과 0 사이에 어떠한 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0과 무한대분의 1과의 차이가 0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0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증명하는 것이 엡실론 델타 논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무한대분의 1이 0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엡실론 델타 논법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한대분의 1과 0과의 차이가 0이라면 무한대분의 1은 0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와 B의 거리가 0이다라는 말과 A와 B의 사이가 0이다라는 말은 A와 B가 같다는 뜻이 아니고 A가 B 옆에 바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무한대분의 1은 0과의 거리가 0이면서 무한대분의 1은 0보다 크고 당연히 무한대분의 1은 0이 아니다입니다. 아마도 무한대분의 1과 0과의 차이가 0이면서 0이 아닌 경우를 상상할 수 없어서 그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0과의 거리가 0이면서 0이 아닌 경우는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그래프, 도형, 입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소수지만 유한소수를 소개하고 그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한소수지만 유한수인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분명 정확한 유한한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굳이 소수로 표현한다면 무한소수로 표현되는 그런 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이와 루트 2와 무한대분의 1 등입니다. 유한한 길이를 가진 파이와 루트 2 무한대분의 1을 소수로 표현하면 무한소수로 표현됩니다. 파이는 3.14159... 루트 2는 1.414 이하 무한소수로 표현되죠. 무한대분의 1은 0,0순환 1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수들은 그 크기가 정해진 유한수입니다. 파이는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입니다. 정확하게 확정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측정이나 계산과는 별개로 그 길이는 확정되어 있고 유한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값은 파이입니다. 루트 2는 xy 좌표 위에서 1,1인 점과 0,0인 원점과의 거리가 그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측정이나 계산과 별개로 그 길이는 확정되어 있죠. 유한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1은 0과의 거리가 0입니다. 단 0은 아니며 무한대분의 1은 0보다 큽니다. 이 또한 상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파이나 루트 2와 같이 그래프와 도형으로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가 지름 1인 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루트 2가 xy 좌표 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듯이 무한대분의 1은 0과의 거리가 0이고 0은 아니며 무한대분의 1이 0보다 크다는 무한대분의 1의 어떤 값에 도달하고 유한한 값을 갖습니다. 그것은 0이 아니며 0과의 거리가 0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프와 도형, 물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봐도 충분하지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존재의 실체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입니다. 0과의 거리가 0이지만 0이 아닌 선이 있습니다. 과연 0에 무한히 다가가는데 0이 아닌 것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무한대분의 1은 머릿속에 상상에만 있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y x분의 x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x가 0이 아닌 경우 y 1인 그래프가 됩니다. x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는 좌우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좌우 그래프 사이의 거리는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는 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을 중심으로 좌우 그래프는 0에 무한히 가까운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극한의 개념이죠. 0에 무한히 가까운 것, 하지만 0은 아닌 것. 0과의 거리는 0입니다. 하지만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x는 0인 점 직전에 멈춥니다. 유한합니다. 0에 무한히 가까운데 0과의 거리가 0이 되는 순간 끝이 존재하는 유한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0과 무한히 가까우면서 0이 아닌 실체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는 y 이퀄 x분의 x 그래프이고 또한 무한대분의 1이기도 합니다. 위 그래프에서 0분의 0이 1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증명도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니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분의 0은 1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다음은 도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0과의 거리가 0이지만 0이 아닌 면, 우리가 수학에서 정의하는 점이나 선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리에 따르면 점은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선은 길이가 있지만 넓이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나 있을까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을 보면 면과 면이 만나서 경계선이 보입니다. 이 경계선은 그리지 않았지만 면과 면을 그렸을 뿐인데 파란 면과 빨간 면의 거리는 0입니다. 그러므로 경계선의 두께는 0이죠. 여러분은 지금 두께가 0인 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과 경계선이 만나는 교차 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점은 부피가 0입니다. 길이도 0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피와 길이가 0인 점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화살표를 향해 보세요. 파란 면과 빨간 면의 거리는 0입니다. 하지만 파란 면은 빨간 면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개로 존재합니다. 물론 경계선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파란 면의 내부에는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고 파란 면의 외부에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또한 파란 면과 빨간 면의 거리는 0이라고 해서 파란 면이 빨간 면이 되는 것이 아니듯 무한대분의 1과 0과의 거리가 0이라고 해서 무한대분의 1이 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한대분의 1과 0과의 거리가 0이라고 해서 무한대분의 1이 0이라는 엡실론 델타 논법은 오류입니다. 다음은 물체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있는 구체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완전한 구체를 생각해 보세요. 빨강색 구체는 마치 당구공처럼 생겼습니다. 이 구체의 이름을 당구공이라고 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바닥의 높이를 0으로 볼 때 바닥 위에 있는 구체는 바닥과 붙어 있습니다. 당구공과 바닥과의 거리는 0입니다. 하지만 바닥 위에 있는 당구공 내부의 모든 부분은 0보다 위에 존재합니다. 당구공과 바닥과의 거리가 극한값인 0m입니다.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극한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구공은 어떤가요? 당구공 내부의 임의의 모든 부분은 여전히 0보다 큽니다. 당구공은 0에 무한히 가까우면서 0이 아닙니다. 이것이 0에 무한히 가까운 것의 실체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바닥 0m에 무한히 가까운 물체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냥 바닥에 놓인 물체입니다. 이것이 0보다 큰 0과 무한히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0과 무한히 가까우면서 0이 아닌 것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대분의 1과 0과의 차이가 0이라서 무한대분의 1이 0이라고 주장하는 엡실론 델타 논법은 오류입니다. 오히려 무한대분의 1과 0과의 차이가 0이라면 무한대분의 1은 0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한대분의 1이 0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수학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것은 0.9 순환소수가 이 극한값이 1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0.9 순환소수의 극한값은 1과의 거리가 0이면서 1이 아닌 수입니다. 0.9 순환소수에 0.0 순환 1을 더하면 1이 됩니다. 즉 0.9 순환소수에 무한대분의 1을 더하면 1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한대분의 1이 0이 아니므로 0.9 순환소수는 1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3분의 1은 0.3 순환소수가 아닙니다. 양변에 3을 곱하면 1은 0.9 순환소수가 되는데 위의 식에서 이미 안 된다는 게 증명됐으니 같이 증명되겠네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한대분의 1이 0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굳이 설명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만은 아닙니다. 수학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수단으로서 탄생한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려는 태도를 가지고 수학을 대해야 합니다. 수학적 계산에만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진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든 진짜 목적은 우리 인간들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에 걸쳐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려고 진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인류에게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